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 때 혹은 통장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월급을 보며 한숨 지어본 경험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내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답답한 벽을 허물고 돈이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특정 장소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띠와 집안의 기운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을 터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혹은 나는 돈복이 없나 봐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타고난 고유 에너지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성능 좋은 최신 스마트폰이 있는데 충전기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있는 전기는 분명히 흐르고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배터리는 계속 방전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재물운도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돈의 기운, 즉 재물의 에너지가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충전 단자와 우리 집이라는 공간의 콘센트가 서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재물의 에너지를 제대로 충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도 집에만 오면 기운이 빠지고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어떤 집은 조금 어수선해 보여도 그 집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공간의 에너지 궁합 차이입니다. 특히 우리는 태어난 해와 띠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음양과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을 가진 사람,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말이죠. 이 고유한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나무에 오르려는 것과 같이 힘만 들고 성과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충전 단자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띠에 맞는 정확한 장소에 재물운에 필요한 동전을 놓음으로써 집안의 기운과 나의 기운을 연결하여 돈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 3개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고 재미있는 풍수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동전은 그 자체로 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쇠의 기운, 즉 금의 기운을 응축한 물체라는 점입니다. 오행의 상생관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있는데 바로 쇠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낳는다는 원리입니다.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단단하고 차가운 새의 기운은 깨끗한 물,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을 지닌 물건을 잘 배치하는 것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비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붉은 빛과 노란 빛을 띠는데 이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색상입니다. 그럼 왜 3개일까요? 숫자 3은 동양 철학에서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숫자로 여겨집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천지인을 상징하며 안정과 창조 그리고 완성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롭고 둘은 대립할 수 있지만 셋은 비로소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전 세계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재물운을 창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장치를 만드는 최소한의 단위인 셈입니다. 옛날에 큰 부를 이룬 상인들이 항상 품 안에 엽전 3꾸러미를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숫자 3이 가진 창조와 안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 10원짜리 동전 3개라는 작지만 강력한 재물운 발전소를 우리 집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효율이 좋은지, 즉 여러분 각자의 띠에 맞는 명당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금고와도 같은 비밀 장소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우리 집안에 나만을 위한 재물운의 명당 자리가 숨어 있었다니 말이에요. 이것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띠가 어떤 음양오행의 기운을 가졌는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의 띠를 꼭 확인해 보세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띠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쥐띠분들, 쥐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물입니다. 지혜롭고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탁월하죠. 소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불을 쌓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나무입니다. 용맹하고 과감하게 큰 재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토끼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나무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주변의 기회를 돈으로 만듭니다. 용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스케일이 크고 비범한 방법으로 불을 이룹니다. 뱀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불입니다. 예리한 직관력으로 돈이 될 기회를 포착합니다. 말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불입니다. 화려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돈을 법니다. 양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온화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원숭이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새입니다. 재주가 많고 영리하게 돈의 흐름을 이용합니다. 닭띠는 음의 기운을 가진 새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늘립니다. 개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인의 도움을 받아 부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양의 기운을 가진 물입니다. 복스럽고 풍요롭게 재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띠를 찾으셨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뱀띠라면 저는 양의 기운을 가진 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원숭이띠라면 양의 기운을 가진 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카드를 아는 것이 풍수 인테리어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총명하시니 이 내용은 금방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물운을 담을 그릇, 즉 동전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을 불러올 씨앗과도 같기에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그 효과가 몇 배는 커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담은 신성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동전이라면 괜찮지만 밖에서 막 가져온 동전이라면 반드시 이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온갖 종류의 기운, 즉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걱정, 탐욕, 슬픔 같은 탁한 기운까지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탁한 기운을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기운을 집에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신비롭습니다. 먼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잔, 소주잔 정도 크기면 아주 좋습니다. 그 잔에 동전 3개를 넣고 깨끗한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이때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집안에서 받은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떠온 약수나 빗물 등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물이 담긴 잔을 집안의 북쪽 방향에 놓아두세요. 왜 북쪽일까요? 풍수에서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방향에서 물로써 동전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물을 다스린다는 깊은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맑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쪽에 1시간 정도 놓아두기만 하면 동전에 묻어있던 온갖 복잡한 기운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오직 순수한 새 기운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동전은 이제 여러분의 재물운을 담을 준비가 된 영험한 구슬과도 같아집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설레는 순간입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3개의 동전을 여러분의 띠에 맞는 보물지도 위에 바로 그 지점에 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간단한 배치를 통해 여러분의 집은 거대한 자석이 되고 여러분의 띠와 공명하여 세상의 좋은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 비법은 11월에 행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11월은 절기상 돼지의 달, 즉 해월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풍수에서 물,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바다와 같은 물을 상징합니다. 즉 11월 한 달 동안은 온 세상에 재물의 기운인 물의 에너지가 넘실거리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쇠의 기운인 동전을 정확한 위치에 놓아두는 것은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맞춰 튼튼한 댐을 쌓아 물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 집의 중심에서 나침반에 불 켜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보세요. 먼저 물의 기운을 가진 쥐띠와 돼지띠, 여러분의 재물 창고는 바로 북쪽입니다. 북쪽에 동전 3개를 나란히 놓아주세요. 나무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띠는 동쪽, 토끼띠는 동남쪽입니다. 동쪽과 동남쪽에 각각 놓아주시면 됩니다. 흙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용띠와 개띠는 서남쪽, 소띠와 양띠는 북동쪽에 놓아주세요. 불의 기운을 가진 뱀띠와 말띠 여러분의 자리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남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쇠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는 북서쪽, 닭띠는 서쪽에 놓아주시면 오늘의 비법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팁을 드리자면 동전 아래에 금색이나 노란색 천을 작게 잘라 깔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오행의 원리상 흙은 쇠를 낳고 쇠는 다시 물을 낳습니다. 즉 노란 천이 동전의 힘을 키워주고 강해진 동전이 재물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마치 좋은 밭에 씨앗을 심고 거름까지 듬뿍 주는 것과 같죠. 자,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향을 찾으셨나요? 그곳이 앞으로 한 달간 여러분의 재물운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겁니다. 댓글로 저는 무슨 띠인데 어느 쪽에 두었습니다 라고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일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제 띠에 맞는 방향이 하필이면 화장실이에요. 혹은 창문이라서 뭘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는 막힌 길을 뚫어주고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재물 방향이 화장실이라면 이는 재물운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 3개를 잡고 예쁜 주머니나 밀봉이 가능한 작은 유리병에 넣어 선반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면 재물의 기운이 물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오히려 화장실의 물운을 재물을 키우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고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방향이 창문이라면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창문은 집안과 바깥 세상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창틀 위에 동전 3개를 나란히 올려두세요. 바깥의 좋은 기운이 동전을 통해 재물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길목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 방향이 옷장이나 붙박이장이 아니라면 그 또한 명당입니다. 옷장은 재물과 귀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옷장 안쪽 구석에 작은 보석함이나 예쁜 상자를 두고 그 안에 동전을 넣어두세요. 이것은 바로 나만의 비밀 금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안전하게 쌓이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만약 현관 근처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집의 입구입니다. 신발장 위 작은 장식품 옆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동전을 놓아두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재물운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금전운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풍수는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간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집안의 재물운의 셈을 만드는 놀라운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동전을 특정 장소에 놓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는 부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우주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식이며 나의 에너지와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풍요의 흐름에 올라타겠다는 긍정적인 다짐입니다. 동전은 그 다짐을 상징하는 매개체일 뿐 진짜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성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동전 3개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긍정적인 믿음을 실어보세요. 그 믿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놀라운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풍수는 단번에 인생을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실천할 때 마치 작은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행운들을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은 부작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띠에 맞는 보물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화한 동전 3개를 놓으며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질 풍요와 행복을 기분 좋게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11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몇 시에 머리를 감을 생각이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퇴근 후 저녁 7시 혹은 잠들기 전밤 11시쯤이라고 떠올리실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당연함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잘 살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이 새어나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복의 기운을 몸 밖으로 쏟아내는 행동을 반복해 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머리 감는 시간입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려도 정작 기운이 가장 허약해지는 시간에 온몸을 물에 적신다면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독의 구멍이 바로 잘못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머리 감기입니다. 고급 샴푸도 정성스러운 제사도 집안의 화려한 장식도 그 구멍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뼈를 깎으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통장이 텅 비어버린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손님이 끊기고 돈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무너지는 시간에 스스로의 몸과 집의 기운을 물로 씻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작은 불씨들이 결국 재물의 뿌리를 태워버린 결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동양의 지혜에서 머리카락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이며 하루 동안 몸 안에 쌓인 양기와 영기 그리고 재물의 기운이 가장 밀도 있게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언제 씻느냐는 그 기운을 몸 안에 가두느냐 밖으로 내보내느냐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시간대와 반대로 감을수록 재물운이 열리는 황금 시간을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막혀있던 금 전운의 물을 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여기서는 편의상 순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씨는 그야말로 성실함의 표본 같은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가게 일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고 명절마다 제사상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집은 형편이 안 피는 걸까? 순자 씨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아지겠거니 하고 이를 악물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려 하면 꼭 어디선가 큰 지출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프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지거나 마치 누군가 통장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처럼 들어오는 족족 나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점도 보러 다녔고 부적도 붙여봤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건가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침과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하루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여쭤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요. 가게 문 닫고 들어오면 그때가 딱 그 시간이더라고요. 10몇 년째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10몇 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기와 음기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저녁 7시에 하루 동안 온몸에 쌓아둔 양기와 재물의 기운을 물로 씻어 하수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운명을 바꾼다. 순자 씨의 가난은 그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된 작은 실수 하나가 복의 뿌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도 매일 밤 뿌리에 찬물을 붓는다면 결국 말라버리듯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려고 하셨나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복은 하늘이 내리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머리 감는 시간이 정말 재물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의심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 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은 뒤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시간이 중요한지 그 근본 원리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 움직이는 기운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은 양의 시간이고 밤은 음의 시간입니다. 봄과 여름은 양이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활동하는 동안 몸은 하늘의 양기를 흡수하고 축적합니다. 그 양기는 단순한 체온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 건강을 지키는 기운, 가족을 보호하는 기운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은 본질적으로 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흐르고 내려가고 모든 것을 씻어내는 성질이 바로 음기의 특성입니다. 그렇기에 물을 쓰는 시간과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기가 왕성한 아침에 물을 쓰면 음과 양이 조화롭게 만나 기운이 정화되고 새롭게 충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간의 목욕이 복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음기가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는 시간에 물로 머리를 적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기와 음기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양기가 음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몸 밖으로 쓸려 나가게 됩니다. 하루 동안 온 우주가 당신에게 지어준 복의 기운이 욕실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복과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그 그릇에는 조금씩 복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있는 잘못된 시간에 물을 들이부으면 그 그릇 안에 담긴 모든 것이 물과 함께 쏟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성껏 기도를 드려도 매일 밤 그릇을 엎어버리고 있다면 결코 복이 쌓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곧 도량이요. 하루의 기운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그 선물을 함부로 흘려보내는 자는 하늘도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껏 복을 밖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비싼 부적.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고 매일 밤 스스로 흘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치를 아셨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스님의 가르침과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로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시간대를 지금 공개합니다. 단순한 민간 속설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근거한 복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원칙입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금기 시간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음기의 기세가 가장 빠르게 솟구쳐 오르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양기는 급격히 거두어들여지고 대기와 공기 속에는 무거운 음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하루 종일 몸 안에 쌓아두었던 양기와 재물의 기운을 스스로 풀어 음기의 흐름 속에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고 음기 또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에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당신의 복과 기운은 소리 없이 하수로 빨려 내려갑니다. 그 후 샤워가 피로를 푸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느낌이 맞습니다. 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하늘이 당신에게 지어준 기운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 시간은 자정, 즉 밤 12시를 전후한 시간입니다. 자정은 단순히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양의 경계가 가장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안의 기운 전체가 일종의 공백 상태에 놓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리켜 비문과 괴문이 열리는 틈새라고 하셨습니다. 이 틈새에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정 전체의 기운을 그 공백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재물운만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건강운과 자녀의 앞날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늦은 밤 드라마를 보다가 습관처럼 샤워실로 향하는 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반드시 그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금기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인체의 기가 하루 중 가장 낮은 바닥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오장육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고요한 정비 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 자체도 이미 몸에 부담이 되는데 하물며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복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하늘이 인간에게 허락한 회복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지럽히는 자는 스스로 하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다. 밤새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새벽에 머리를 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성실함이 오히려 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3가지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녁 6시에서 8시, 자정 전후 새벽 3시에서 5시, 이 3시간은 어떤 이유로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절대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금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막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열어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닫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열어라. 그것이 음양의 균형이요 삶의 이치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언제 머리를 감으면 막혔던 재물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가? 바로 그 황금의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해가 뜬 후 1-2시간 이내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지와 공기 전체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이때 머리를 감으면 단순히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충만한 물이 두피를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면서 하루를 살아갈 기운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단순히 시간만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숙기나복세의 나포의식, 즉 물의 기운으로 복을 받아들이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 세면대 앞에 잠시 서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 하늘이 허락하는 모든 복과 재물이 이 물을 통해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억지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기운이 모인다. 성에 없는 행동은 아무리 올바른 시간에도 반쪽짜리 복밖에 부르지 못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금에 굵은 소금 몇 알을 녹여 사용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를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굵은 소금새에서 5알을 마지막 헹군물에 녹여 두피와 머리카락을 가볍게 헹궈내면 밤사 이 몸 주변에 쌓인 탁한 음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양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몸이 자주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오래된 빚이 좀처럼
줄지 않는 분들께 더욱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작은 것이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 한 번, 습관 하나, 시간 하나,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하늘이 응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머리 감는 시간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의 진리,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장 사소한 행동 속에 복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지키느냐, 흘려보내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이 한 문장으로 사셨습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자가 큰 것을 얻는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내일 아침 단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새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을 밖에서만 찾아 헤맸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운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달랐습니다. 밖을 향해 열려있던 눈을 안으로 돌리고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경건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수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그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분들, 이유도 모른 채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시는 부모님들, 부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에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막혔던 재물의 물줄기가 마침내 흘러넘치기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오늘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나는 2026년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이미 풍요롭고 건강하다. 우리 가족에게 기쁨과 재물이 넘쳐 흐른다. 이 화건을 소리내어 쓰는 순간 그 말은 이미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타인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돌고 돌아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아직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을 안고 사시는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